정말 끔찍합니다. 예,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비상계엄을 도대체 윤석열은 왜 한 걸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지난 토요일에 만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사실 그동안 그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은 주로 전화로만 인터뷰를 하고 카메라 앞에 직접 서서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사실상 남상권 변호사지만 내용은 명태균 비의 명태균의 이슈를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님께서는 이미 남상권 변호사를 한 차례 만나고 오셨죠? 예, 만났죠. 언제 만나셨습니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예, 그쪽에서 좀 요청이 있어서 남상권 변호사 쪽에서 만나고 싶다. 처음엔 명태균 쪽에서 남상권 변호사를 만나라. 그러면 내 이야기와 같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갔었고요. 뭐 가서 만났더니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문을 했습니까? 이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첫 마디가 우리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로 신고자로 선정한 1호 3호 강혜경 그다음 김태열 두 분을 취소하고 뭐 고발까지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민주당이 고발해라 두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사기 횡령 혐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쪽에서 했었고 또 하나는 특검을 꼭 해야 된다. 명태균 특검. 명태균 특검이 꼭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 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바고 뭐 적극적으로 함께 동의했었지만 첫 번째 제안은 우리 당이 공익 제보자로 선정한 분을 취소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고 그 이상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를 더 진전시키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남상권 변호사의 얘기를 좀 끊어서 말씀 좀 들어보고 그리고 해석을 좀 해보고 이렇게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여간 저희가 발로 뛰는 취재 편의점 저희가 창원까지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네요. 2월 11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기자들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그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고 나온 논평인데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다름이 아닌 윤석열 부부에 관해서 공정 개입이 있었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정 개입한 흔적을 찾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하고 대화한 녹취록이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모 씨가 그 내용을 갖다가 아마 녹취 다시 또 해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 녹음 파일이든 사실 이제 핸드폰이죠. 황금폰이라고 소위 황금폰이라고 하는 그 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거나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만 가지고 있거나 그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획득하거나 이미 제출받는 행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마침 좋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김영선으로부터 세비 2분의 1을 받은 것이다. 라는 누군가의 제보가 이제 뒤따르게 되죠. 그 사실 핵심은 윤석열 측이 황금폰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입수를 해서 세상에 그러니까 핵심은 이 황금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남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헌재가 들을 때 우리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선포 전에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만나가지고 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거 보고 딱 드는 느낌이 개인 가정사 하면 김건희밖에 없잖아요. 예. 김건희가 생각이 났는데 예. 또 그때 그 국정원장이 중인으로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 전날 문자를 2번이나 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이 많이 되는구나. 이제 김건희가 드디어 이름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름을 지우려면 황급폰을 빨리 해소해야 되죠. 없애버리거나. 예.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봉식 서울청장의 증언. 그 개인 가정사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조태용 조태용. 국정원장이 느닷없는 질문에 이제 일격을 맞은 것 같은데. 맞았는데. 예. 그 놀란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떻게 알았지? 계엄- 전화 통화. 아니 문자 받은 거? 계엄 예. 전날 김건희한테 예. 문자를 두 건이나 두 번이나 받았다. 받았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 회신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지금까지는 내란 관련해서는 김건희 이름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드디어 나왔는 수면 위로 네. 올랐는데 이 인터뷰를 보니까 아 조금씩 이제 이거 수거해야 할 이유가 네.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난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처음에 남상권 변호사 만나러 가셨을 네. 때 그게 명태균 측에 먼저 요청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된 USB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3자 간의 어떤 육성 녹음 파일이 상당히 있다. 네. 이거를 민주당에게 주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도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뭐 무엇이 있다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검찰에 가 있는 것 이외에 그 새롭고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속 적부심 당일날까지도 검찰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해서 이 황금폰에 진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 이걸 캐물었다는 거예요. 그건 구속 적부심 직전까지 물었다는 건 사실 거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대답이 나오면 풀어줄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만큼 이 검찰 쪽에서는 이 황금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다. 그리고 온통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다른 것은 뭐 거의 중요하게 보지 않고 이 황금폰이 어디 있느냐만 집요하게 캐묻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상당히 이게 중요한 증거다. 그리고 또 그 이유를 보면 계엄 직전에 그 김건희 여사 쪽과 대통령 쪽에도 음성 녹취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계엄을 그 시기에 12월 3일 날 결행하게 만든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따져 보면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되는 게 11월 15일이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어간에 이 황금폰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고 그렇죠. 내놓니 안 내놓니 마창대교에 버렸니 예. 안 버렸니 뭐 어디에 있니 네. 뭐 결국에는 이제 그게 저 누구죠 명태균 씨의 매제인가 갖고 있었던 처남. 거. 예. 처남이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헬스클럽 거기에 넣어놨다는 거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에. 실제로 윤석열 공소장에도 보면 네. 11월 24일 날 명태균 사건을 언급합니다. 네.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12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이거 민주당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 하니까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검찰도 회수하려고 하고 윤석열도 그걸 계속 회수하려고 하는 거 보면 이것이 정말 그 비상계엄의 12.3 내란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수밖에 네.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그 중간 단계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네. 그 앞에서 우리 이성윤 의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11월 9일에도 그 노상원 뭐 그 수첩에도 그런 있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시국 상황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진 핵심적인 것은 김건희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곧이어서 김건희 특별법, 예. 이 특검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고 예. 이런 게 다 연동돼서 결국은 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냐라는 네. 게 아직 이제 지켜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를 그렇죠. 지키려고 예.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하고 난리를 쳤을까. 네. 특히나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의 개인의 어떤 그 뭡니까 댓글 사건이 예. 당내 게시판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간 이런 예. 시국에 터진 거다. 중요한 것은 검찰인데요. 예. 이 검찰에서 검사가 수사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이제 예. 증거인멸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들어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 창원지검 검사가 네. 그 휴대폰 차라리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네. 예,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겠다. 네, 거기- 그런 얘기를 그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했다는 거잖아요. 했죠. 예. 저하고 예. 그 다른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예. 제가 있었고 영상 녹화실에서 예. 합니다. 제일 처음에 영상 녹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2024년 11월 8일 날 네. 맹태균이가 1차 조사를 받게 돼요. 예. 12월 8일? 아니, 11월 8일 날. 11월 8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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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조사 때인데 제가 들어가면서 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음. 자, 우리 조사는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받겠다. 영상 녹화하겠다. 그다음에 4시에 예. 4시까지 예. 조사를 받겠다. 왜냐하면 너무 몸이 안 좋다. 예. 그때도 안 좋았거든요. 예. 예. 세 번째, 오늘 조사 받으면 예.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될 건데 예. 바로 우리한테 복사를 해달라. 어.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예. 조사에 이제 들어가죠. 그 요구는 다 받아들여지신 거고. 다 안 받아들이죠. 피의자 신문조서를 안 줬어요. 내놓질 않아요. 어. 정보 공개 청구해라는데 그건 네. 정보 공개 여태 안 청구는 줘. 요새 안 줘요? 이제는 어. 그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기록으로 나온 있고. 거죠. 기록으로 나온 건데 안 주는 이유는 안 주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제 목적으로 안 주는 예.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 예. 이를테면 검사가 예. 그 전자레인지에 넣고 휴대폰을 돌려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드러날까봐 그런 거는 조서에는 작성이 안 됐으니까 예. 그건 조서 작성이 끝나고 나서 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말미에. 말미에 예. 그 전자레인지 부분이 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들은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이제 들어볼 수 있겠죠. 네. 들어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세상에 또 드러나면 예. 우리가 유출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지 않겠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유출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겠나라고 예. 싶은데 예. 자기들 자신이 있으면 예. 법정에서 틀면 되겠죠. 법정에서. 예.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틀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왜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황금폰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규명보다는 다른데 좀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당시에는 검찰이 뭐 부인하고 그랬지만 오늘까지 태도를 보면 제대로 이거 뭐 황금폰을 포렌식 해놓고 제대로 수사했다든가 또는 김건희를 소환했다든가 이런 소식이 안 들려오잖아요. 큰 줄기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태균 사건 때문에 대검 항의만물 2번을 갔습니다. 예. 갈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수사 제대로 해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갔을 때는 왜 USB 어떻게 전자레인지 돌린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냐 제대로 수사해라 했더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법정에서 영상 녹화가 공개되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 양쪽이 이제 서로 자신 있어 하네요. 네. 예, 저는 검찰이 뭐든 이 수사 형태를 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사라는 게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면 되는 끝인데 네.
이런 의도가 있는 수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반론권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에서는 이게 뭐 진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 왜 안 했냐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저희가 요새 소송을 많이 당해가지고 반론권을 좀 보장해 드리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검찰도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하셔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저희 환영입니다. 의원들이 예. 대검에 물어봤더니 대검에서도 그런 전자레인지는 얘기 안 했는데 예. 영상 녹화가 되어 있으니 예. 법정에서 틀 거다. 아, 그러면 그때 보면 예. 진위가 드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그럼 양쪽 누가 한 군데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양쪽에 한 군데 거짓말하는 것이 되죠. 네. 아니면 영상 녹화 전에 예.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상 녹화 전에 네. 첫째는 영상 녹화를 요구했고 그렇죠. 두 번째 4시까지 4시까지만 하겠다. 세 번째는 PC를 복사해달라 했다는 복사해달라.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예. 영상 녹화 과정에서 할 수 있고 예. 이제 재판에서 드러나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 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